첫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권선징악 스토리입니다. 28살 청년이 평생 노인들을 무시하며 살다가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죠. 그것도 한 할아버지의 완벽한 복수로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2023년 현재 28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백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요즘 늙은이들은 정말 지하철에서 느리게 걷는 할머니를 보면 혀를 찾고, 은행에서 줄을 서는 할아버지를 보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집에서 쉬면 되지 왜 나와서 줄을 세워? 주변 사람들이 제지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뭐? 나이 들면 다 저런가?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비실 할아버지에게도 건방지게 굴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도 무례했습니다. 아저씨, 택배 좀 빨리 정리해 주세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아줌마, 청소 시간 좀 맞춰서 해요. 업무에 방해돼요. 그런 저였지만 딱 한 사람 앞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25세, 이화여대 경영학과 출신이었죠. 제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키 165cm의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밝은 인사와 함께 미소를 짓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수진이 있을 때만은 말이죠. 수진 씨, 복사기 사용법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식당 안내해드릴까요? 업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거칠고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진이 노인분들을 정말 잘 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경비실 할아버지에게 밝게 인사하는 수진을 보고 저도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연기였어요. 하지만 수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수진 앞에서만은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 앞에서 완벽한 신사였어요. 수진 씨,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계셨는데 제가 도와드렸어요. 정말요? 진우 씨는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쳤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더 큰 거짓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와, 요즘 같은 세상에 진우 씨 같은 분이 있다니 정말 드물어요. 수진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완벽한 연기를 위해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수진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노인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요즘 젊은이가 참 예의 바르네.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진도 정말 기뻐했어요. 진우 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진우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수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진이 없을 때의 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기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노인분들에게 풀었어요. 야, 할배,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좀 제대로 눌러. 아줌마, 길 막고 서서 뭐해요? 사람들이 못 지나가잖아요. 평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없는 주말에는 정말 심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할머니가 느리면 아이고, 진짜 답답해. 미리 돈 준비해놓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서서 가라는 거냐?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수진이 보는 게 아니니까요. 심지어 길에서 태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면 에이, 지저분하게 길 막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수진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수진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진우 씨는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안부 인사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했거든요. 이런 이중생활이 반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 씨, 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수진 씨를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수진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 씨, 대답은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다만 제 진심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며칠 후 수진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진우 씨,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정말요? 네. 진우 씨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잘할게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연인이 되고 나니까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연인이 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저를 정말 따뜻하고 착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우야,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조심했어요. 길에서 노인분을 만나면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했죠. 할머니,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어머,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가 참 착하네. 수진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진우야, 너 정말 멋있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해야 하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수진이 없을 때는 더욱 심하게 노인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할배들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할매는 왜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수진이 모르니까요. 이런 생활이 6개월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수진에게 청혼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 정말이야? 응. 너 같은 착하고 예쁜 여자를 놓칠 수는 없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진우와 결혼하고 싶어.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제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연기해야 하나? 하지만 수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혼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진이 말했어요. 진우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부모님께? 응. 결혼 승낙도 받아야 하고 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 앞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좋아. 언제 갈까?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부모님이 좋은 식당 예약해두셨어. 알겠어.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해서 운명의 토요일이 정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그날 말이에요.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수진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급 꽃바구니와 유명한 한과 세트, 그리고 좋은 와인까지. 완벽해.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오후 1시 수진을 픽업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 한 대가 정말 느리게 가고 있었어요. 시속 30km도 안 되는 속도로 천천히.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5분, 10분 계속 그 속도로 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느려? 시계를 보니까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답답해. 결국 참지 못하고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빵빵. 하지만 앞차는 여전히 느린 속도를 유지했어요. 뭐야? 못 들었나? 이번에는 더 오래, 더 크게 눌렀습니다. 빵빵빵빵. 그래도 앞차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차간 거리를 바짝 좁히고 상향등을 켜서 위협 운전을 시작했어요. 야, 앞차, 뭐 하는 거야? 창문을 내리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앞차가 조금씩 속도를 높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길 옆에 정차했어요. 뭐야? 왜 서? 저도 차를 세우고 앞차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는 순간, 할배, 운전이 그게 뭐야? 앞차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문을 내리시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못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면허증 반납하라고. 할아버지는 계속 정중하게 사과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조심한다고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라고. 나이 들면 집에서 쉬세요. 왜 나와서 민폐를 끼쳐요? 정말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노부부는 끝까지 참으시며 사과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사과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노인들은. 하지만 그때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 진짜 시간 없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욕설을 한 번 더 내뱉고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수진을 픽업하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노부부가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아, 미안. 조금 늦었어.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길이 좀 막혔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와.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진우야, 고마워. 당연하지. 수진이 부모님인데 다시 완벽한 연기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진우야,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셔. 특히 아버지는 정말 온화하시고 어머니는 따뜻하셔. 그래? 나도 빨리 뵙고 싶어. 그런데 진우야,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뭔데? 우리 부모님이 어르신들을 정말 공경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한테 무례하게 하는 걸 정말 싫어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응. 그래서 진우 같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실 거야. 노인분들한테 항상 친절하잖아. 완전히 반대인데,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기본이야. 그렇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혀 모른 채로 제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오시는 곳이야. 손에 꽃바구니와 선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멀리서 수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수진이 뛰어가는 방향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30분 전에 제가 욕설을 퍼부은 바로 그 노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며 인사를 하셨어요. 바로 제가 면허증 반납하라고 소리쳤던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예요. 할머니도 웃으시며 인사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쉬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왜 그래? 인사해야지. 수진이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웃으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우야, 왜 그래?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왜 갑자기?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어.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들으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진아, 이 친구가 누군지 아니?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남자친구 진우예요. 30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욕설을 한 바로 그 친구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이 친구가 우리 차를 위협운전으로 괴롭혔어. 그리고 내려와서는 할아버지는 제가 했던 모든 욕설들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면허증 반납하라고, 집에서 쉬라고, 노인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아버지, 설마.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이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답해줘. 사실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 순간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우가 이런 사람인 줄.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뭐였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수진아, 대답해줘. 할머니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하던 건 전부 연기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년 넘게 나를 속인 거야? 수진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 이런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진짜 너를 사랑했다면 거짓말로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1년 넘게 완전히 속았어요.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우야, 우리 헤어져. 수진아, 제발 헤어지자고. 나는 거짓말쟁이와는 결혼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 1년 넘게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거짓말했잖아. 수진은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있기 싫어요. 수진이 나간 후 식당에는 저와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왜 노인들을 그렇게 무시했나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됐나요? 잘못한 건 없으세요. 그럼 왜?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정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수진이 말이야. 1년 넘게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으니까.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기억하세요. 거짓말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끝인가?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를 하루 만에 잃었어요. 그것도 제 잘못 때문에.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은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수진을 만날 수 없었어요. 휴가를 낸 상태였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수진아, 말 걸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부장실로 불렀습니다. 진우 씨, 앉으세요.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최근에 교통 관련해서 문제 일으킨 적 있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실 회사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직원이 노인분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더 심각한 건 그 신고하신 분이 우리 회사 대주주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네, 부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김 회장의 형이었다는 거예요. 김 회장은 우리 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진우 씨, 이 일이 사실인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 씨, 죄송하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시키시는 건가요? 정식 해고는 아니고 자진 퇴사를 권합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게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며칠 후 수진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진아, 진우야, 나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해. 기회를 한 번만 더. 진우야, 들어봐.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진우를 사랑했어. 그런데 그 사랑받던 진우는 가짜였잖아. 수진아, 1년 넘게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진우의 진짜 모습이야.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나는 변할 수 있어. 진우야,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야. 수진이 일어났어요. 잘 살아. 그리고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혼자서라도 노력해봐. 그것이 수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수진과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분들에게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왜 거짓말로 수진을 속였는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노인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던 거죠. 그리고 수진에게도 정말 사랑했다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계속 거짓말만 했어요.
내가 정말 최악이었구나.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네.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네. 용서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로 변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먼저 왜 노인들을 무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아야 해요. 네. 노인들도 한때는 젊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늙을 거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 애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놔두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수진을 사랑한다면 걔가 물러서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아버지와의 대화 후 저는 정말로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노인분들에 대한 제 편견부터 버리기로 했어요. 길에서 노인분들을 만나면 일부러라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할머니,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노인분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까 제가 왜 그분들을 무시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도 찾았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께는 더욱 정중하게 대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약속했으니까요. 수진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지만 수진이 저를 알아봤어요. 진우야?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 젊은이구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좋아 보이네.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변했어? 네, 아직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 친구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우연히 몇 번 봤거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달에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제 모습을 보셨다고. 그리고 길에서 노인분 짐을 들어드리는 것도 보셨다고. 처음에는 또 연기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진짜구나 싶었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네.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말 반성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주저했어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이 친구도 진짜로 변한 것 같고. 하지만 할아버지,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그럼 이 친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게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다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정말로 변했는지.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으로요. 매일 노인분들을 도와드렸고 회사에서도 모범적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수진과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젊은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봤는데 비 오는 날 할머니 우산 씌워드리던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일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수진이와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도 당신이 변한 걸 보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모습만 보여드렸죠. 1년 후 저는 수진과 다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요. 진우야,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고맙습니다, 수진아. 결혼식 날 할아버지가 주례를 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요. 진우 군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노인분들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진심으로요. 수진도 그런 제 모습을 정말 좋아했어요. 진우야,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는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변할 수 있었어.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하나 태어났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자주 만나 뵙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예요. 할아버지,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거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왜 노인분들을 무시했는지,
왜 거짓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속였는지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위에서 자라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완벽한 복수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매일 노인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평소에 노인분들을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런 행동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노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을 테니까요. 그리고 거짓말로는 절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 위에서만 진짜 사랑이 자랄 수 있어요. 다행히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분명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같은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요. 권선징악은 정말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찾아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변해보세요. 분명히 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